자, 이제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인사. 그대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131조 올바른 수행. 올바른 수행 이 자리는 전문적으로 누구한테만 얘기한 거냐면 출가한 스님들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올바른 수행에 대한 얘기는 조금 짧게 빨리빨리 지나가고 또 다음 얘기는 좀 길게 하고 그렇게 할게요. 네. 자, 지혜가 많고 강을 건너 키안에 도달하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 마음이 평화로운 성의게 여줍니다. 그러면은 그 수행자의 목표는 뭐예요? 지혜를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이 고해의 고통의 강을 건너 키안에 도달하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게 또 진정한 올바른 수행자의 목표점이 되겠죠. 출가하여 여러 가지 욕망을 없앤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 무엇을 향해서 열반을 향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게 사는 것, 요거를 보고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하니까 이게 바르게 사는 거면 우리는 못해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 제가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출가 수행자에게 맞춘 얘기입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일단 출가 수행자는 온갖 점치는 일이나 점점 봐달라고 그러면 점치는 일이나 해몽, 관상 보는 일을 완전히 버리고 기룡 화복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에서 열반을 향해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점을 치거나 관상을 보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람들에게 뭘 전제로 해야 점을 치고 또 이 관상도 보고 이렇게 하냐면은 숙명론. 인생은 정해져 있다. 아무리 용서봐라, 바뀌나. 그렇죠? 이 숙명론을 전제로 해서 이제 점도 치고 이리 하거든. 그러면 불교 입장에서는 그러면 과거 업력이 없습니까? 있죠. 그럼 과거 업력이 있지. 그럼 이제 과거세에 지은 업들이 있어요. 그 업력의 힘으로 해서 금생에 제복도 받고 총명 지혜도 받고 건강 장수도 받겠지.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과거의 업력의 힘에 의해서 받는 거로 끝나느냐 아니면 우리가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지금 있는 데다 플러스 알파로 선업을 더하든 악업을 더하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플러스 알파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아니면 내 복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빨리 내 복을 인출해서 쓸까? 그러니까 점 보고 언제 발복합니까? 언제 어떻게 해야 빨리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복이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인내하면은 네. 물어보는 내용이 압축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힘을 주고 산다? 알파에다. 어떤 사람은 이 언제 복이 옵니까 하고 물어보러 가면서 입으로는 막 복을 부지런히 까먹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복이 왜 빨리 안 오냐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오는 복도 깎여.
그래서 뭐를 해야 돼? 이 플러스 알파에서 우리는 신업을 잘, 신업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이타적으로 좀 부지런하게. 그 최소한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내 앞가림은 내가 한다. 자, 이제 사람이 둘이 사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일도 네가 해줘 이런 느낌하고 내일은 내가 하고 근데 서로 내일을 내가 하다 해도 또 그래도 공동에 또 할 일들이 또 있어요. 내 앞가림은 내가 한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분의 힘이 남으면 도와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둘이 살면 어떨까? 근데 일단 집에 들어오면 나는 게으르고 싶고 나의 게으름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네가 해결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신업, 몸을 좀 부지런하게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거든. 이게 말을 아다르고 어다르게 말 표현을 잘못하면 심장에 못을 막 박아. 세월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세월 지나기 전에는 못도 박힌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심장에 못이 박힐 때는 네 말이 괘씸하지만 내가 무심코 던진 말들이 남의 심장에 가서 박힐 때는 뭐 그딴 걸 가지고 그래. 그래서 부업을 하든. 그 다음에 사람이 몸으로 뭐를 해도 그 사람의 의도가 뻔하면 어떻게 돼? 말로 착한 말 하고 있는데 의도가 이렇게 뭐죠? 뒤통수 때리는 의도로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건 또 무의미하지, 그죠? 그런 업을 쓰지 않고 공력을 플러스 알파로 우리는 어떤 것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다듬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온갖 점치는 일이나 해몽, 관산 보는 일을 완전히 버리고 기룡 화복의 판단을 버리고 거기에서 뭐요? 기회가 될 때 복을 닦고 기회가 되는 대로 공덕을 닦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수행자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이 삶에 조금만 편리한 게 있으면 거기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당신한테 조금 해로울 텐데 싶으면은 위축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거에 쉽게 동요되는 게 있거든. 그런데 그런 삶과 죽음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태어난 자는 다 죽기 마련이다. 그리고 순서는 정해졌을까 안 정해졌을까? 안 정해졌어요. 어느 순서로 올지는 우리 몰라. 근데 이제 순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과 해 나가야 하는 방법과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차분하게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눈앞에 이해 득실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큰 틀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게 내가 처신해야 하는 태도라는 게 있고 그렇죠? 큰 틀을 보고 수행자가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진리를 깨달아 인간계와 천상의 모든 산락에 대한 힘을 보인다. 자 이제 라오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라오스도 사는 게 쉽지가 않았죠. 우리 60년도 같거든. 이제 우리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은 알죠. 과거 우리 이런 데서 그때 그렇게 살았어 이런 기억들이 좀 있다고. 우리 70년도에 비포장도로가 포장도로보다 훨씬 많았죠. 우리도 먼지 구덩이에서 살았거든. 그 다음에 우리 60년도 70년도 이때쯤에 나무들 전쟁 끝나고 또 땔감으로 나무 배다 쓰고 해가지고 이 주택가 인근으로 해서는 산에 다 이제 산이 빨갛잖아요. 민둥산.
그래서 민둥산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거든. 민둥산이 있으면 그 다음에 흙먼지지 뭐. 바람만 불면 흙먼지 나겠지. 자, 그런데 그런 거에서 자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렇게 그 편리는 뭐죠? 물질적인 편리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 비교가 안 되게 높죠. 많죠. 그건 뭐죠? 라오스 사람들이 지금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활에서 누리는 편리와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편리의 정도로 보면 굉장히 그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엄청나게 많이 누리면은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우리는 습관적으로 욕구를 확대하는 것 마음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욕망을 확대시키는 순간에 나는 여유가 생겨날까 궁핍함이 생겨날까. 욕망을 키우면 궁핍함이 생겨. 그렇죠?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은 욕망은 갈증을 만들어.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초라하게 느끼도록 만들어. 내가 욕망을 느끼고 그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면 내가 위축되고 초라해 보이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함정에 그러면은 자기가 느낌이 행복할까 불행할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 불행은? 네. 그렇습니다. 자, 수행자가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다음에 기억할 게 앞에 해놨던 거짓말 때문에 기억할 게 되게 많아. 사실이 아닌 것을 기억하려면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들키기 싫어서 거짓말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건 나중에 기억도 잘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었던 거는 반복하지 않고 아예 말을 하지 말든가. 그렇죠? 아예 그거를 대화 주제로 삼지 말든가 아니면 삼고 싶으면 아예 그게 사실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든가. 그 커밍아웃 할 그 여건이 아니면은 아예 대화 주제에서 빼버리든가. 그렇게 해서 잡는다고 가오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꼭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죠? 분노와 인색을 버리고 이 분노 이 뭐냐면 이제 요번에 내가 글을 이렇게 하나 밴드에 올렸는데 통도사 월간지에 썼던 글이거든요. 요건 1월달에 실려 있는 건데 거기다 거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읽어보면 좋을 거예요. 지금 요 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밑바탕에 깔리는 말이니까. 근데 좀 이야기가 길고 딱딱하고 그래서 좀 읽기가 좀 불편하죠. 할 때 있다가 주방에 던지는 거 본다. 다시 읽어볼게요. 충분히 좀 길어. 길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길어도 내용이 좋습니다. 길어서 내용이 좋아요? 한 번 읽으면 안 되겠다면 여러 번 읽어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게 머릿속에 담아도 좋아요. 그 내용. 머릿속에 그러니까 거의 내용의 흐름이 머릿속에 딱 잡히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 가슴에 딱 새겨놨다. 순간순간 찰나에 딱 그냥 이야기를 생각해요. 그래서 분노와 인색을 버리고 자, 이 분노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 자, 나를 위해서 하나? 남을 위해서 하나? 나한테 거슬리는 거가 있으면은 분노하죠. 그 다음에 인색. 우리 이제 왜 보시를 이제 이렇게 미타정사 이렇게 인연되고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불법에 인연되면서 이제 보시를 연습하다 보면 어때요? 그 이전하고 그 비법 앞부터 이래 보면 보시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마음이 그 이게 옛날에 비해서 많이 편안하죠. 예, 이 예전에 이제 이렇게 계산하거나 또는 이제 처음 보시를 하면은 느낌이 보시를 안 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놀부한테 보시를 하라고 그러면 처음에 안 해 그러겠지.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은 놀부의 심정은 살이 깎이고 뼈가 깎이고 이런 심정일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막 이게 부들부들 떨리고. 그런데 놀부였네.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인색하지만은 우리는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좀 인색한 게 있을 수 있거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체면에 있어서 인색함. 요즘에는 이제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이게 인색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독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3시, 4시 대화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내가 보살님하고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보살님을 독점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둘을 대화의 현장에서 보리자루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보리자루를 30분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홀로 오는 것이 이제 뭐가 숨을 꺼야지. 근데 좋았지. 그런 게 이제 특히 누가 조심해야 되냐면 이렇게 나이가 있거나 주도권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우선적인 선택권이 주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우선적인 선택권이 주어지는 분들이 독점하는 자기도 모르게 독점을 해버리는 수가 있거든. 자 이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독점을 잘해야 될까 분배를 잘해야 될까? 분배를 잘해야 돼. 주도권을 가진 자는 분배하는 역할을 잘해요. 그러니까 왜 어떤 토론 대화 이렇게 현장이면은 주도권을 가진 자는 사회를 보는 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잡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남편도 있죠, 아이들도 있지. 그러면 거기서 야 이제 오랜만에 다 모였으니까 내 말 들어봐. 해서 입장 기회다 이렇게가 아니라 각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자의 역할을 그러니까 위치가 있으니까 당신은 이제 그만큼 하면 말 됐고 조금 이따가 하고 좀 얘기 좀 들어보자고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분노와 인색을 버리고 순리와 역행의 생각을 떠난다면 이 순리와 역행을 순리는 왜 떠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이게 수행자는 열반을 향해서 가는데 순리라는 게 뭐예요? 세상 안에서 잘 살기 위한 순리거든. 그러면 세상 안에서 잘 살려면은 세상 안에 계속 집착하는 내용들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그 다음에 세상의 흐름과 역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또 왕따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수행자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건 철저하게 수행자한테 세팅된 말씀이라서 우리 부자님들이 내 생활에 맞춰서 보려면 아니 이거는 어쩌라고. 그런데 제가자들은 일단 생활 속에 순리에 따르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 나는 남하고 다르게
다르게 삐딱한 생각을 할 거야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좀 어우러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을 양보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순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순서가 반드시 1번이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저기 2번, 3번에서 해도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 1번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축을 벌게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마이크를 잡으면 절대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런 것, 그런 마음들. 그게 아니라 그 6시 모여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총합은 10분을 넘으면 안 돼요. 그렇죠? 총합을 10분 이내에 그러면서 듣는 사람이 즐겁고 편안한 감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각도에서 이제 시간을 쓰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거기 다 이제 저기 내려놓는다는 거는 관계를 그런 거를 다 저기 아무것도 그 이제 저기 제가 매출가자들은 좋아하는 것에도 걸리지 않고 이게 저기 이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가져가시죠. 아니 됐습니다. 왜? 지금 음식으로 말하면 음식은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이 옷감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가져가시죠. 아니요. 지금 입을 만큼 있습니다. 큰일이. 예? 큰일이 우리 주는 데 그러니까 그 저기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할 때 크게 불평을 안 해요. 그 어떻게 내가 오늘 이제 밥을 먹었는데 통도사에서 밥을 먹는데 밥이 30가지가 나왔어. 와. 30가. 아, 서른 밥이 서른 가지가 덜익은 밥. 그러면 이제 그 밥이 왜 이래 뭐 이런 소리가 날 것도 같잖아요.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하고 밥 뜬 거. 밥 30밥을 먹으면 좀 이게 그 식감은 좀 별로거든. 오래 쉬고. 그래도 뜬 밥들은 다 먹고 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그 좋아하는 상황에서 집착을 일으키지 않고 또 저기 이게 딱히 이렇게 이렇게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닌 상황. 그렇죠. 뭐 30밥은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인연인갑다 하고 그 순간을 편안하게 넘겨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다 내려놓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렇지만 밥 먹을 시간에 밥을 먹어요. 또 입을 옷은 있어. 근데 그 옷이 그 이렇게 저기 뭐 유행을 타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저기 평범한 것이냐 이런 거 그런 거는 크게 이제 그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그 부분에 더 조금만 덜 걸리면은 아마 옷값이 엄청 절약될 걸. 그렇죠. 있죠. 유행을 안 타는 종류의 옷들이 있어요. 근데 유행을 타는 옷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계절 옷이야. 유행 타는 거는 계절 옷이에요. 계절 용품이거든. 뭔 소리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줬어도 이거 여러 해 입어야지 하고 사잖아요. 근데 봄 옷은 봄에만 맞지 가을에는 안 맞아. 그리고 이듬해에는 유행이 바뀌어서 총발을 날려서 못 입어. 그러니까 이 유행하는 것들은 계절용품이라는 거. 그 원래는 계절용품이 아닐 수도 있는데 디자이너들이 다음 제품으로 앞에 유행했던 것들을 전부 총발 날리게 만들어요. 그 기술들이 있어. 한때는 반짝거리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전부 저기 이제 시간을 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시계가 이제 안 보이니까 시간을 재지를 못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다 버리고 아무것에도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것에서 걸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차츰차츰 뭐냐면 필요한 것과 욕망하는 것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과 욕망하는 것들을 자꾸 이게 좀 구별해서 그 필요한 것은 쓰죠. 근데 욕망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데 이 누구한테 지기 싫어서 갖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자랑 한두 번 하고 나면 그 효용같이 끝이에요. 그렇죠? 나도 너한테 꿀리지 않는 이딴 거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데 실제 그러면 좋아하냐? 그러면 안 좋아해. 매일 쓸 수 있는 거냐? 안 써. 그런 것들이 여러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의 가지수가 늘면은 이게 경제적인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지출이 많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경제적인 걱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 진짜 부자들이야 뭐 그럴 리 없겠지만 평범한 우리들은 이렇게 왼쪽 주머니 커가지고 오른쪽 주머니를 메워야 되고 이렇게 좀 알뜰하게 이렇게 해가면서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거든. 평범한 사람들이죠. 생존을 이루고 있는 요소 가운데 364번이죠. 생존을 이루고 있는 요소 가운데 영원한 것이 없음을 알고 이건 뭐냐면 내 생명에 도움되는 것들 중에 자, 내 생명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생명도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생명에 도움되는 것들도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자, 이제 밥이나 떡은 밥이나 빵은 내 생명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런데 그러면 계속 많이 먹으면 도움 되죠? 도움되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거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음식이 뭐냐면 한계선을 만나도 예전의 음식은 예전에 우리 이렇게 음식에 이제 가미하는 법이 좀 덜 발달했을 때는 천연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보리떡 이런 거 만들어 주면은 보리떡 먹다가 배부르면 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과거의 음식은 먹다가 배부를 때쯤 되면 음식이 맛이 없어. 그래서 저절로 그만 먹게 돼 있다. 지금은 배가 부른데도 배가 부른데도 맛있는 음식은 그런 건 제가 제 표현으로 하면 위험한 음식이에요. 왜냐하면은 멈춰야 할 자리를 멈추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유혹하거든. 어떤 분이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고 적당선이 됐는데 거기서 계속 술을 땡기는 막 땡기게 하는 술이 있다면은 보살님들이 볼 때는 어때요? 보살님이 이제 술이 이만큼 얼마만큼 찼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술이 암만 해도 계속 땡기게 만드는 술이라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은 그런 음식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이 배가 부르면 정지할 것이다 이런 건 없어요. 이제는 알아서 정지 신호를 넣어야 돼. 그럼 뭐로? 양을 보고 딱지해서 양으로 재고 계속 음식은 땡기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유혹에서는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생존을 이루고 있는 요소 가운데 영원한 것이 없어. 그런데 내 생존에 좀 도움이 된다 싶으면
이것이 항상 있기를 바라고 항상 공급되기를 바라고 항상 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무상하다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열받을 일들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집니다. 항상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상황이 오면 항상 돼야 된다고 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안 되는 순간이 오면 열받고 불안하거나 멘붕. 그렇죠. 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무상합니다. 그렇죠. 모든 집착과 탐욕을 버리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항상 그렇게 돼야 된다는 나는 아침에는 꼭 요거를 먹어요. 형편될 때는 먹지. 형편이 안 될 때는 그러면 다른 거 먹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또 하루 건너가는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뭐예요?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집착의 문제가 아니라 뭐 상황도 무상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도 무상하니까 그렇죠. 그런 그 모든 집착과 탐욕을 이렇게 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다 멀리 하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만큼을 취하거나 인연이 안 될 때는 한 박자 쉬어갈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게 당연한 거랍니다. 얼매임이 없이 아무 것에도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얼매임은 뭐예요? 많은 것을 탐하는 자 많은 것에 얼매인다. 그러지 않을까? 저 많은 것을 탐하면서 그 탐하는 만큼 탐하는 게 많고 탐하는 강도가 강하고 탐하는 가지수가 많으면 얼매이는 정도가 많을까 적을까? 많습니다. 저 탐하는 정도가 약하고 또 탐하는 가지수가 줄어들면 얼매이는 정도는 약해집니다. 내가 지금 이것에 얼매이고 저것에 얼매해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를 점검해? 왜 나를 이렇게 얼매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탐하는 것이 얼마나 가지수가 많은가, 내가 탐하는 강도가 얼마나 강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는 거죠.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슬리지 않고 누구에게 거슬리지 않아요? 일단 남에게도 거슬리지 않고 또 자기에게도 거슬리지 않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도 거슬리지 않고 이런 거는 뭐냐면 그 이 첫 번째 뭐냐면은 자 스스로 그 이게 자기 행동을 돌이켜 봤을 때 자기 행동이 감추고 싶은 행동들이 많으면 그거 거슬릴까 안 거슬릴까? 거슬립니다. 남한테 감추고 싶은 행동이 많고 또 내가 했던 행동을 돌이켜보고 부끄럽고 자꾸 불편하면 그것도 거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행동, 말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거슬리지 않게 그러면 이거는 습관의 영역, 행동의 영역이고 습관의 영역이죠. 자, 이게 우리 습관은 이 편리 그 다음에 그 편리함과 그리고 익숙함 편리, 익숙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습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편리하고 익숙한 거는 의식적으로 행동해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럼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건 연습이 많이 됐다는 얘기요? 연습이 적게 됐다는 얘기요? 연습이 많이 됐다. 그렇죠. 그럼 연습이 많이 된 거를 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연습이 많이 되고 의도하지 않아도 작동되는 거, 그걸 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익숙해진 습관들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비유예요, 비유. 자, 체중이 한 60kg가 정상, 60kg면 건강할 사람이 있어. 그런데 현재 체중이
저기 75야. 그러면 75kg, 15kg 플러스 15가 저기 그 플러스 15의 체중이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어. 그렇죠? 저기 체중 15kg가 저기 그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주는 그 부작용이 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음식을 조금 더 먹거나 덜 먹거나 이렇게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몇 킬로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75kg. 75kg. 그러면 이 부작용이 기본적으로 이 부작용을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달고 사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저기 그 75kg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 이 저기 75kg의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거든. 이 습관에는 이 항상성의 그 저기 그 계속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부작용을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자, 그럼 이 부작용이 발생되는 걸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내 습관은 지혜로울까 어리석을까? 어리석죠. 자, 그럼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 항상 75에 맞추려고 하는 그 습관 체계가 저항을 할까 안 할까? 저항하지. 벗어나려고 할까 안 할까? 안 벗어나려고. 뭐와 같냐면은 그 이게 습관은 형상기억 금속과 같다. 그럼 형상기억 금속이 뭐냐면은 그 여자들 속옷에 쓰는 그 와이어들 있죠. 이런 거 막 구겨가지고 막 던져놔도 저기 그 그대로 저기 그쵸. 외부 압력만 사라지면 원래 형태로 또 돌아가는 거야. 그러듯이 습관이 그 상태에서 뭐냐면은 열을 가해서 복귀 지점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죠? 그 저 꾸준한 그 저기 그 이렇게 그 꾸준한 힘이나 아니면 그 저기 그 열을 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복귀 지점을 바꿔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이것을 60으로 이동을 해주라고 하면은 60으로 이동하는 사이까지 저항이 심할까 안 심할까? 심하죠. 자, 60에 도달한 다음에 뭐예요? 열을 가하고 그 다음에 고정을 해줘야 되거든. 고정을 안 해주면 다시 복귀하니까. 이러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 그 저기 이러는 과정 속에서 고통은 동반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고치면은 무엇을 끌어안고 살아야 돼? 부작용. 모든 습관이 우리의 모든 습관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중에서 그 상당한 것들이 이 부작용을 끼고 있을까 안 끼고 있을까?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대가 가지고 있는 습관의 부작용은 거슬려 안 거슬려? 거기에다가는 뭐를 붙였어요? 그 습관의 부작용에다가는 공황검사를 붙여가지고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내 습관의 부작용에다가는 뭐를 붙였어? 로펌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변호사를 해. 변호를 하고 있어. 비유가 기가 차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작용이 이러다가 이쪽이 85에 가서 25에 15가 아니라 25에 부작용이 발생되면 그렇죠. 이렇듯이 지금 우리는 뭐죠? 이 저기 신구의 상업에서 발생되는 그런 저 습관의 부작용을 남의 거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이 뻔한데도 왜 안 고치냐 바보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왜 자꾸 잔소리를 하냐 내비도 이대로 살다 줄게. 로펌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 이것을 저기 전통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내로남불. 아까 올라와 있는 말. 내 부작용에 대해서는 노타치. 너희의 부작용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처사님들이 와서 들어야 되겠네. 처사님들 다 같이 와서 들어야 다음 주에 다 모시고 오게 할까요? 그래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슬리지 않고 자기의 의견에도 거슬리지 않게. 그 다음에 법을 알아 열반의 경지를 구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뭐 열반의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선한 법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가는데요? 열반의 경지까지는 못 가도 그 이게 그 극락세계에 도달하는 연구를 좀 잘하면 되겠죠? 그런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수행자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라고 하면서 거만해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선하고 훌륭하니까 나를 공경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거만해져야 될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늘 신구의 상업을 잘 관찰하고 조심하고 그 업을 그러니까 수행을 잘 하고 있어. 그래도 인연에 따라서 욕을 먹게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뭐 오해가 되든 뭐 여러 가지 인연의 조건에 따라서 욕을 먹을 때도 있을 거죠. 욕을 먹더라도 그러한 일에는 그런 것들은 마음에 두지 않느냐. 이게 욕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또 남에게서 대접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으면 그런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자, 이러면 걸리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어떤 사람은요, 이 이제 전생 업력이 전생 업력이 이렇게 있으면은 업력이 있는 사람은 전생에 은혜를 베푼 사람을 만나잖아요. 저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만나면 그냥 자꾸 뭔가 그분한테 주고 싶어. 뭐를 해주고 싶어. 근데 전생에 나를 애먹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애를 먹이고 싶은 충동이 올라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전생 업력으로 있거든. 이제 부부 사이에도 부부도 이제 이렇게 부부 같으면은 전생 업력이 강해야 만나지거든. 그래서 부부 같으면은 이제 전생 업력 중에서 은혜로운 관계일 수도 있고 왼수 관계일 수도 있지. 또 빚쟁이일 수도 있어요. 갚을 빚이 있거나 받을 빚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둘 사이가 빚을 다 청산하기에는 조건이 형성돼야 되거든. 그래서 업력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은 업력이 강한 관계를 만나면은 일단 강하게 끌려야 돼. 강하게 끌리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자식이 빨리 생기면은 이제 완벽하죠. 그러면은 둘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떼도 떼어지지 않은 관계가 나오거든. 그쯤 되고 나서는 이제 업력이 본색을 드러내요. 그러고는 자기 본색대로 이제 업력을 발휘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전생 왼수를 만났으면은 그러지. 내가 미쳤지. 그때 뭐에 미쳐가지고 그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 정신을 딱 차리고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해를 끼쳤는지 모르겠다. 또 당신도 나에게 해를 끼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 전생에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 금생마저 전생 업력의 꼭두각시가 돼서 내가 너를 해치고 네가 나를 해치는 이 일을 반복해서야 되겠냐. 나는 내 과거에 전생에 받았을지 모르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용서하겠다.
그대로 전생에 받았을지 모를 저 피해, 고통을 용서하라. 그리고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또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노력하는 마음으로 나는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조건 안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당신도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최선을 좀 다하면서 그래서 과거 업력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서로가 은혜로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이 다짐을 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좀 삶이 좀 좋아지지 않겠어요? 뭐 하려고 전생의 업력이 그랬다고 해서 그 꼭두각시 노릇을 반드시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부산에서 살다가 울산으로 이사 갔으면 저 부산에서도 꽁보리밥을 먹었으니까 여기서도 반드시 꽁보리밥을 먹고 살아야 되나?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죠? 네. 쉴까요? 10분이면. 네? 지금 몇 분이에요? 20분. 20분. 조금 쉬었다가 갈까요? 쉬겠습니까? 선생님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요. 재미도 있고 아이고, 너무 마지막에 진심 말씀을 오늘 저렇게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다 있었습니다. 너무 너무 재밌잖아. 너무 저거서 너무 해놨잖아. 아 맞다 참 저거 들으면서 하면